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저의 가장 주된 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무단 횡단하기도 하고요. 다만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뿐이고, 그다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다든지 그런 것은 학교 안에 오면은 절대 하지 않고요. 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삶은 계란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 안전공학과에서 안전관계법부터 안전관리론, 안전심리, 안전문화 등을 가르치시는 정진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에서 방금 소개하신 대로 안전심리, 안전관계법,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쪽을 또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두 교수님과 달리 저나 저희 제작진과 연이 닿지 않았던 교수님이셔서 출연을 고사하시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흔쾌히 섭외에 응해주셨어요. 그래서 섭외 메일을 받으셨을 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프로다. 그리고 또 재미있겠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또는 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흔쾌히 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요즘 교수님의 근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요즘 교수님을 가장 설레게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책을 새로운 신간을 지금 준비 중인데 거의 이게 초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 저의 분신을 또 내놓는다라는 그런 설레임, 그게 또 저를 가장 또 기쁘게 하고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책을 그럼 평소에도 많이 쓰시는 것인가요? 네, 책은 꾸준히 새로 이제 발간하기도 하고 또 종전에 내놓은 책 개정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교수님이 쓰신 책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업과 관련된 책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주교재가 되는 거고요. 이제 보조 교재도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안전학이라는 학문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내 책 말고는 별다른 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제 보조 교재도 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안전학을 저희 우리나라에 성립하시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안전이라는 학문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습니다. 다른 학문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전, 세이프티 사이언스라는 학문이 좀 심하게 말하면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나마 그런 기본서를 우리 학생들이 좀 쉽게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저의 가장 주된 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정말 진심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조사 중에 교수님께서 치의학과를 수료하고 안전공학에 눈을 돌리시게 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안전공학과 학생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물어봐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는데요. 안전공학을 공부하고 일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제가 목적의식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에 돼야겠다라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 삶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좀 뭐랄까 우여곡절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가 민주화 투쟁이 좀 많이 심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과학 쪽에 눈이 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심취했죠. 심취를 해서 5년 다녔지만 이제 진로를 받고,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행정고시를 통해서 거기서 산업안전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뭐 법하고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또 심리학하고도 관련되고, 또 공학하고도 관련되고, 또 자연과하고도 관련되고. 그래서 이게 나하고 적성이 잘 맞겠다. 나 같은 경우 좀 호기심이 많은데 다양한 학문에 접할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만물 박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에 그 업무를 굉장히 이제 재밌게 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석사, 박사도 그 안전 쪽으로 석사, 박사를 취득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는 내가 교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랬을 때 내가 교수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좀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한 20년 정도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정도 생활하다가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치의학과를 5년 정도 다니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음. 짧은 기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는 되게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긴 시간 투자한 분야에서 갑자기 이렇게 길을 돌리기에 혹시 본인의 두려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변인들의 만류는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반대는 무지막지했죠. 네, 그때 이제 부모님,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는 저희 부모님한테 대못을 박았다라는 이제 정말 불효 자식이었다라는, 그때도 굉장히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지만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이제 실망도 많이 했고 반대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가 자식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학교를 그만둘 때 한 일주일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큰 스트레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확신과 그런 조금 무모하지만 도전적인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젊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젊음이란 이유도 있고요. 네, 그럼 다시 조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안전공학이라는 분야가 생소한 시청자들을 위해서 안전공학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전공학이라는 학문이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학문의 역사가 짧고 어떤 보편적인 학문으로서 확실하게 이제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일단 네이밍부터가 우리나라 우리 과는 지금 안전공학으로 되어 있지만은 외국에서 이제 보편적인 명칭은 세이프티 사이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안전과학 또는 안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학이라는 학문은 당연히 사고 예방, 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고에 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문이 용광로처럼 관련되어 있는 종합학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공학이라는 명칭보다는 세이프티 사이언스라는, 세이프티 엔지니어링보다는 세이프티 사이언스라는 말이 더 훨씬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죠. 안전학이라는 실제로 용어를 내용하고 또 그 형식, 내용과 형식을 또 일치시키는 네, 수업 중에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 불감증, 위험의 외주화 등 세간에서 잘못 사용되거나 오해되고 있는 표현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 자주 짚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좀 무엇이 있을지. 그렇죠. 안전불감증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험불감증이 더 정확한 말이죠. 안전불감증은 이제 우리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어만으로는 전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위험불감증 하면은 우리가 위험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의 이제 반대가 무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지, 안전의 반대가 일단 직접적으로 안전의 반대가 위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위험이라는 것이 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안전의 반대는 무지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무지가 뭐에 대한 무지냐? 위험에 대한 무지예요. 위험에 대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즉 위험을 못 느끼면은, 모르면은 그게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위험을 못 느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위험불감증입니다. 그래서 안전불감증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네. 사회 용어지, 언론 매스컴 용어지 학문적 용어는 아니다. 학문적 용어는 위험불감증이 맞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머피의 법칙이 가는 날이 장날이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재수가 없다. 이제 그럴 때 용도로 머피의 법칙을 사용하는데, 원래 머피의 법칙은 이제 미국의 머피라는 이제 대위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네. 근데 그 머피 대위가 하고자 했던 말은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잘못된다. 안전에 관해서 전해주고자, 강조하고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언젠가는 사고로 이어진다. 이게 평상시에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즉 세이프티 퍼스트, 안전 제일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생각보다 저희 사회에 만연하게 그런 표현들이 당연하게 막 생각하는 네, 거죠. 당연하게. 맞아요. 그 말이 당연히 맞는 걸로. 그래서 그게 이제 자칫하다 보면 막 판결문에도 판사들도 막 그런 용어를 당연한 것처럼, 학문적 용어가 아닌데 그게 상식이고 당연한 말인 것처럼 막 판결문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게 잘못된 결론도 약간 왜곡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 사용이 굉장히 정확한 언어 사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특히 머피의 법칙이나 아니면 안전불감증 이런 단어들은 평소에도 되게 많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 쓰고 했던 단어인데 앞으로도 많이 접할 거고. 네, 근데 이게 잘못됐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알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러면 그 단어 안전불감증은 위험불감증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는 게 옳은 표현인 걸까요? 예, 그렇죠. 위험불감증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일단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아마 그쪽에 이 전문 종사자들한테는 공부 제대로 했네. 그리고 뭔가 다른 일반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네라는 이제 그런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수업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학생들에게 꼭 이런 점은 알려주고 들어가시나요? 그렇죠. 이제 수업의 이제 일부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용어를 짚어주는. 그렇죠. 예. 중요한 내용인 것 그죠. 같아요. 그거 수업은 좀 약간 내 자랑을 한다고 하면은 전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예. 다른 데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바로 이제 우리 학교의 안전공학 학생들의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안전공학과 학생들은 되게 자부심 있게 수업을. 그렇죠. 다른 학교에서 전국에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안전공학과 또 전국에 이렇게 다른 우리 심리학과라든지 경영학과라든지 법학과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계공학과처럼 많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만 듣고 다른 학교에서는 못 들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겠네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 사실 좀 무난하게 살고 싶다, 평범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별로 튀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죠? 제가 그건 수업 시간에도 하는데 많이 들어봤을 얘기도 할 건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다음에 또 고자 낙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은 고통스러울 고 고생은 낙의 어머니다. 결국은 행복의 어머니다라는 거죠. 고생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만큼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 편하게 살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 고생도 달게 받아라. 그렇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고생을 해봐야 그쵸. 그게 고마움도 알게 되고 그게 나중에 삶을 관조할 때 뒤돌아볼 때에 그게 정말 가슴 저 밑에서 우러나오는 그 끓어오르는 즐거움이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느끼는 것이 누가 잘 느낄까요? 행복을 누가 잘 느낄까요?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 행복을 잘 느끼지. 그렇죠. 계속 평탄하게 그야말로 순조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겠지만은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보다는 그 강도가 훨씬 약할 것 같아요. 네, 맞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가치관을 되게 강하게 갖고 계신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근데 교수님도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고생이 막 달갑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가치관을 언제부터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 가훈이 고진감래였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게 아버지께서 이제 그것을 가훈으로 가끔씩 이따금씩 얘기한 것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이제 체화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도전 정신이라든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로 좀 겁대가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생하는 거 그것은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고생하는 것이 좀 당연하게 또 생각하기도 했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도 많이 겪었지만은 저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비관에 빠지는 좌절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좀 굉장히 제가 낙천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좌절은 나한테 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화위복 궁하면 통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언젠가는 이걸 이겨내야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것은 내가 극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신을 조금 저도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도전 정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도전 정신. 맞아요. 도전을 해보고 조금 실패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 맘대로 뜻대로 안 되면은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교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칼럼,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정치권, 행정부, 학계, 기업 등 대상을 불문하고 안전에 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혹시 집이라든가 일상에서도 비판적이신가요? 집에서는 별로 비판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 자식이라든지 부인이 비판적이라고 거기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긴장을 제가 놓거든요. 집에 와서는 긴장의 끈을 놓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저 스스로도 좀 편하게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비판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냐면 제가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냐, 그런데 글을 제가 많이 쓰느냐 하면은 비판은 학자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가 비판하지 않으면 학자가 정치라든지 행정을 그냥 이해해 버리면 네. 그 정치와 행정은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견제와 비판이 없으면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탄생을 했던 정말로 뭐 정의의 깃발을 내걸고 탄생했던 정부도 오래 못 가서 독재라든지 엉성한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구제불능의 정부로 빠지는 것들이 역사에서 수많이 경험이 됐거든요. 네. 가장 잘할 수 있고 사회에서 교수들에게 학자에게 그런 임무를 부여를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학자가 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학자의 본령이다. 그건 어떤 사명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칼럼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걸. 그렇죠. 왜냐하면 고통스러워요. 그거 쉽지 않아요. 물론 쓰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지만은 네. 그 칼럼 하나 쓰는 것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거 쓰면 안 돼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생계라든지 어떤 돈 외에 아까 보는 보람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요청이 왔을 때 쓰고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안전공학과 교수님은 절대 무단횡단도 안 하고 가스불도 잘 잠그고 신발끈도 꾹꾹 묶고 다니실 것만 같은데요.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수님만의 안전수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당연히 무단횡단 하기도 하고요. 다만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뿐이고 그다음에 또 이 안전이라는 게 어떤 의도해서 저질러지는 기도 하지만은 몰라서 아까 말한 대로 몰라서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착각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까먹기도 하고 해서 또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의식적인 노력을 좀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특히 우리 학생들이 보는 그런 자리에서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학교 같은 데서는 오면은 스마트폰을 네. 보면서 걷는다든지 그런 것은 학교 안에 오면은 절대 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횡단보도를 통해서 걷고 그 다음에 또 일상생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흡연. 우리 흡연이라는 것도 건강에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흡연을 해버리면 또 수업 시간에 안전공학과 교수가 안전을 강조하는 교수가 스스로 안전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시네? 라고 하면 제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믿질 않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담배도 피지 않고 그다음에 운전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시간도 많이 뺏기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잠을 적게 자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약간 대로 의지와 상관없이 졸음운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저한테 와서 부딪힐 수 있는 것이고 그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은 아마도 제가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저 혼자 다닐 때는 무조건 대중교통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그런 건데 네. 신기하게 느껴지는 건 그 마케팅 전공하신 교수님을 모셨을 때는 그 교수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세상이 변화하는 흐름을 읽으려고 즐겨 타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또 이제 안전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또 안전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번 코너는 저희 프로그램명과 관련된 시그니처 코너인데요. 저희 프로그램명인 삶은 계란에 맞춰 계란의 고민을 적고 그걸 깨서 고민도 같이 깨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이 특별한 고민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눈앞의 걱정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내 연구하는 삶을 퇴직 후에도 어떻게 하면은 계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끌고 나갈 수가 있고 그런 것을 계속적인 상시적인 고민거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조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퇴직 후에도 제 연구를 죽을 때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그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 저희의 습관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고민을 여기 계란에 적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하나 둘 셋 하면 깨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되셨습니다. 네, 오늘 정진우 교수님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삶을 뭐다 잠깐 생각해봐야겠네. 그래서 일부러 그냥 하하라고 하면서 하하하 하하하하 이 세상에 좋은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또는 이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도취, 자기 일에 또는 자기 삶에 열정과 도취